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디펠릭스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CEO를 맡고 있는 김종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은 AI 기반의 항만 산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그 분야별로 뭐 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요소 기술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나라 해양 산업, 항만 산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AI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I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자리가 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료를 같이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내용은 크게 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5가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해양 산업이 어떻게 포지셔닝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해양 산업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냥 큰 배를 갖고 어디 가서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물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선진국인데 물류를 갖고 배송하는 업무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은 이제 뭐 AI가 발달되기 이전에 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했던 기술에 해당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어려움들을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해결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해양 산업이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그 발전이 크게 될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그 미래 해양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나라별로 어떠한 기술들이, AI 기술들이 해양 산업과 접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우리 가장 경쟁자인 중국, 일본의 그 현재 해양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한번 같이 서머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끝났으면은 이제 요소별로 어떤 것들이 실제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크게 한 5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있겠지만 5가지로 찾아봤는데, 자, 무인 자율 선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인 자율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무인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 그러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그 속도도 스스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알아내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그 해양에서도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유적으로 보면은 혹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이제 그 DMC 미디어 센터 가보면은요, 거기 가보면은 자율주행 차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그 도로 중에서 하나의 라인을 자율주행차 도로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로 실제로 주행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도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그 비전 기술입니다. 사물을 인지하는 비전, 어떤 사물이 있다라는 비전 기술이고,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결국은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그림자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결국은 해양 쪽에 그대로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해양 쪽에서 선박이 운행할 때 가고 있는 위치에서 어떠한 물체가 지금 있는지,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물결에 의한 그림자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큰 바위가 불쑥 튀어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작은 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 기술과 AI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것을 테스트하려면은 자동차들이 굉장히 도로에 많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도도 있고요. 그렇지만 선박인 경우에는 조금만 나가면은 그 선박 외에는 그 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선박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율 선박 분야는 굉장히 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항만 또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분야죠. 우리가 보통 항만 하면은 뭐 인천, 부산 뭐 이렇게 해서 항구죠. 항구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항만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물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도 저희가 깃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뭐 우리 공항 가시면 됩니다. 공항만 딱 가도 공항에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 가면은 뭐 요즘 면세점도 있지만 그 안에 뭐 식당부터 또 뭐 여러 가지 시설, 근처에는 숙박 시설도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그 배와 그 다음에 육지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그 교착점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IT 관련, IT 프렌들리한 분위기로 만들 것인가. 사실 저는 스마트라는 표현이 약간 좀 올드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뭐 90년대, 2000년대는 스마트, 뭐든지 스마트가 붙었는데 지금은 전 스마트라는 말이 좀 ICT, 그러니까 IT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쓰이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신과 IT가 결합된 항만을 스마트 항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많이 가미된 거죠. 통신, 뭐 5G 빠르게 통신한다 라는 어떤 하드웨어가 강조가 됐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의 기술, 알고리즘이 고도화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AI 알고리즘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운영을 한다, 관리를 한다. 이런 면에서 스마트 항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재난 관리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큰 물피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1시간이라도 먼저 안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인명 피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뭐든지 전조가 있습니다.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해상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주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인지를 해서 뭐 미리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감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뭐 어디에 가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요즘 심심하면 낚시 채널을 많이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디는 뭐 그 강가에서 잡기도 하지만 어디는 좀 배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굉장히 보기 드문 물고기들도 막 낚시를 하는데 문제는 1시간 안에 잡는 게 아니라 한 10시간 동안 잡아야 큰 거 뭐 한 60cm 무슨 고기 이렇게 자꾸 막 한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장님도 추천해서 갔지만 선장님조차도 정확하게 어디에 많은 그 어장들이 있는지를 뭐 약간 복불복 비슷하게 딱 짚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좀 더 많은 데이터 기반의 어업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좀 멀리 나가서 또 어떤 어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양식 산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하나가 거의 모든 미래 해양 산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뭐 크지 않아서 대충 자세히 설명은 하기 어렵지만 크게 이제 어떤 분야로 부분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자율 선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자율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가면은 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배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위성 통신과 그 다음에 관제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가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 선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ICT가 꼭 필요하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항만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부두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반 시설들을 좀 더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통제하에 있게 한다면은 어떤 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항만에서 뭐 100명의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뭐 그 유람선이 들어온다. 1시간 후에 들어온다.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게 미리 정보를 이 항만에 주면은 그 정부에서 몇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그 하나씩 또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업 있죠. 어업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어획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주위의 환경의 어떤 정보,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물체가 간다든지를 실제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달해 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그다음에 혹은 일본과 많이 접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어선이 어떤 경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조기적으로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그 양식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인 경우에도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설명한 것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플랫폼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송하면은 단지 어떤 운송장을 주고 배가 그것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현재 있는 그 물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그 물건이 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그 중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한다 하더라도 왜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암호 시스템을 우리가 물류에 적용한 사례고, 이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합니다. 물류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양 물류에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또한 앞으로 유망한 그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하고 AI는 사실은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많은 데이터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AI가 같이 조인트를 하면은 AI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자동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 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 혹은 무인 자동 크레인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 IT와 연결된 기술들이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율 선박은 앞으로 해양 산업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인 자동차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 분야인 것처럼 선박인 경우에도 이제 무인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걸림돌이냐면은 에너지죠. 우리가 무궁무진한 어떤 그 연료를 갖고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 최적화해서 그 A에서 뭐 저기 B까지 가는 그러한 것을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연료를 그 운행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 기계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에 해당하는 이제 최적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율 주행의 기능,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 그다음에
주변 상황 인식 후 충돌 방지 및 안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 이제 그 자율 선박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행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속도를 어떻게 진행을 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 소모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을 같이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그 조타사라고 해야 되나요? 운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도 현재는 필요하지만 좀 더 그 에너지들의 어떤 효율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AI 기술들이 필요하냐? 사실 크게는 두 가지 기술입니다. 5G 통신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시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부분과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딥러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화학습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경우에도 그 바둑에 해당하는 모든 기보를 갖고 있지 않고도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보상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충돌의 가능성이 높았어.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런 것을 강화학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술이 고급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자율주행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영역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그 선박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참여한 그 포럼에서 하나의 스타트업이 이제 자율 그 자동이죠. 자동 선박 주차에 대해서 논했는데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그 갖고 그것을 최대한 학습해서 그 안전하게 선박을 주차하는 그런 것도 큰 비즈니스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밖에도 자율과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산업 그 부분이 산업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고부가가치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스마트 항만은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건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안전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항만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생성하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항만에서 가장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물류 자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AI를 자꾸 이런 항만이나 아니면 이런 그 운행에 대해서 자율 운행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냐면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위기를 자꾸 극복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뭐 휴가나 이런 걸 때문에 없을 경우에 그 차선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최대한 최적화될 수 있는 형식으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AI 기반, ICT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제일 많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송 및 적재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크레인이 많이 돌아다닐 거고 크레인이
크레인 기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무인 크레인이 안전하게 물류를 그 안에서 여러 복잡한 물류들을 운전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인명피해도 적을 수 있고요. 아마도 항만에는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럭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굉장히 좀 필요한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요즘에는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역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그 방역 시스템이 결국은 현재 있는 시스템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너무 가깝게 있어도 안 좋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전반적인 어떤 그 항만의 스마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은 안전사고를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필요한 AI 기술들이 뭐냐면은 이것은 사실 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딱히 한 기술만 있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IoT 정보입니다. IoT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포괄적인 말이고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센서라는 거죠. 센서라는 것들을 여러 곳에 탑재해둬서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일정한 부분에 센서를 놓고 사람들이 몇 명씩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그 트럭이 얼마나 지나가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갖다 놓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수집 그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양 재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항상 어떤 데이터를 받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과연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감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혹은 국내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관리를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두 가지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고 조금 최적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재난 관리는 이거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이라든지 해양의 어떤 날씨의 어떤 그 재난, 날씨에 의한 재난의 안전국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때는 특히 작년에 얼마나 많은 물폭탄이 있었습니까? 여름에 한강이 거의 넘친다라는 그런 위험 경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후라든지 날씨가 뭐 예측 불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데이터로는 분명히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아직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뿐이죠. 작게는 뭐 작은 부분으로서는 적조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도의 위치죠. 그 다음에 이제 풍속, 그 다음에 뭐 수온,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 풍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 우리 기상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실시간 데이터라고 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한번 사이트에 가봤는데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미지 같은 것도 우리 그 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면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이런 재난 방지에 대한 그 예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그 유조선이라고 하죠. 그 선박이 이제 그 유조선이 흘리고 간 기름때, 그 기름때 같은 것을 인공위성이라든지 에서 이제 혹은 드론을 통해서 찍었을 때 그것이 진짜 기름때인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어떤 그림자 때문에 나온 건지를 파악하는 기술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하나의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걸 제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재난 관리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그 니즈가 있고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도 많이 있는데 이제 단점은 이것을 기업 쪽에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아직 그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많이 공유가 된다면은 그 해양 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급화된 알고리즘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어업 관리 혹은 어장이죠. 어장에 관련된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적은 에너지로 혹은 적은 인원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어획을 그 어획이죠. 많은 양의 그 수산 자원을 획득하고 싶어 하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지점에 가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어떤 그 가는 통로가 있고 그 물고기들의 어떤 활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적을 하는 것은 또 인간이 또 그 쫓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각 그 나라별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는 TAC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면서 어획을 그 채취를 해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는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구 사용량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조업도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 자원량이 어디에 많이 분포했느냐,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많이 분포했고 왜 그런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앞으로 향후에 어느 지역에 이 물고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근에 있는 어떠한 그 자연 현상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에 필요한 이제 결국 AI 요소 기술은 결국 조업 정보죠. 조업 정보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배들이 지금 그 해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획량이 있을 텐데 그 어획량이 어떤 어종이 얼만큼 됐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거의 준실시간으로 그 국내 서버에다가 전송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그것과 근처에 어디에 더 많은 그 어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배에서 획득을 하면 그냥 계속 획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육지에 돌아와서 배분을 하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돌아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새로 그 비슷한 곳을 가는 배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1시간 내내 헤매다가 다른 곳에 가서 우연히 좋은 어획을 찾아서 어장을 찾아서 다시 또 거기서 조업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실시간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그 체험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물고기 잡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무슨 물고기에 스캐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꾹꾹 찍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획량에 대한, 어류에 대한 양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이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석의 차원이기 때문에 분석은 이제 서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뭐 기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면은 뭐 우리 그 실제 그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뭐 그 우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다 무슨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물고기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코드 같은 것을 우리가 마치 뭐 슈퍼에 가면은 바코드가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저 야채 같은 것들. 그거 보면은 따로 이렇게 칸이 있어서 거기에 바코드 그 어떤 이렇게 종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네 하면 그냥 쿡쿡 그걸 찍어주기만 하면은 직접 이 물건에 대지 않고도 얘가 이거다라는 걸 매칭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그 파악되는 어류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그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정보를. 그러면은 그 정보가 서버를 타고 가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양식. 스마트 양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자연산, 뭐 양식산이냐 자연산이냐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연산이라고 하는 해양에서 멀리 가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를 띄워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 해양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양식이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양식의 문제점은 어떤 어장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장 관리를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어떤 물고기를 우리가 어종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장 관리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양식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림에서 잠시 보면은 이제 왼쪽에는 결국은 어떠한 그 수질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질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의 어떤 그 투명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유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집어넣고 그 센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5G를 통해서 결국은 그 운영 시스템에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시스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너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전체 온도가 올라가서 물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물고기들이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양질의 어떤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수분을 제공함으로써 물고기들이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어종에 따라서 어떤 사료를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체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마트 양식 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AI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베네핏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무슨 일만 터지면 무슨 물고기 파동 뭐 이러잖아요.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지만 그것은 대부분 이제 원양어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또 조업을 통해서 갖고 온 물고기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접국에서 그것을 막을 경우에는 수산물이 굉장히 좀
풍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양식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 IT 기반의 혹은 AI 기반의 양식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분야 외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커뮤니티에서 한번 공유도 하고 또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뭐 수산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오픈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선전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양 산업에 대해서 우리 그 IT 기술을 계속 접목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 어떤 비즈니스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